두 번째 시간은 아마 교육과정 담당자 또는 시간표 업무 담당자가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나이스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PPT 중심을 설명하다가 조금 시연이 필요한 부분을 테스트 사이트에서 또는 저희 학교 거에서 일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과정 편제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학점을 용어로 바뀌었죠. 일단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학년 초에 우리가 할 일을 흐름도로 보자면 신학년도 환경 설정, 주로 학기 정보, 그다음에 반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1교시에 저희 입학 진급 반편성 얘기했습니다. 권한 관리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거고요. 지금 하려는 부분이 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중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에는 임의로 넣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편제와 일치해야 되는데요.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번 1월에 고시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바뀐 양식으로 내라는 연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출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되게 중요하고요. 교육과정이 다 되고 나면 학급 담임 교사 편성하고 과목 개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특성화고에서 제일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이제 NCS 실무 과목인데요. 뭐 능력 단위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학사 일정 다 등록하고 동아리를 배정하는 것이 신학년도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학교 정보 관리에서 기준연도 기준학기 설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그 졸업 진급 처리할 때도 이 설정 값이 필요했지만 우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무 학년도는 현재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이게 수업 학년도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무 학년도는 실제 학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2월 14일, 15일 이것은 교무 학년도의 2학기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2월 28일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기부 마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업 학년도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할 새로운 학년도인데 이제 여기에 교육과정을 등록해야 우리가 수강생 편성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당겨서 작업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수업 학년도를 다룬다. 근데 간혹 이 날짜가 학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학기를 미리 설정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 작업을 저희가 교과서는 다 나이스로 신청하잖아요. 그럼 전년도 9월, 10월에 교과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학생들의 학년반 정보, 2022학년대 학년반 정보가 작년 9월, 10월에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학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8월 30일을 넣었다가 이제 실제 학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1학기가 8월 18일이다 라고 예를 바꿔주면 수업 학년도에 맞춰서 2학기 시작일이 들어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두 개를 못 맞추고 어려워하실 때가 있으세요. 전화는 안 된다고. 이 날짜를 맞춰주면 자동으로 수업 학년도의 학기 시작일이 잡힙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 교육과정에서는 좀 지침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죠. 공동교육과정, 몇 년 전까지는 클러스터,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얘기하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서 계획서를 내지만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 교과와 과목이면서 예를 들면 뭐 문학이다. 문학과 문학을 단위수가 다르면 나이스에는 두 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단위수가 다르면 나이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이해를 해요. 문제가 없는데 같은 학기에 교과도 같고 과목도 같고 단위수도 같으면 나이스는 한 개밖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타교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듣는다.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특성화고 같으면 보통 교과보다는 어떤 전문 교과들을 많이 신청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과 경영을 한다. 근데 우리 학교에도 개설되어 있는데 타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과 경영을 한다. 근데 단위수가 같다 그러면 나이스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1학기에 공동교육과정을 2학기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름학기로 강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타교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기고 타교 학생은 여름. 만약에 2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고점교인 우리 학교는 2학기인데 오타가 있네요. 우리 학교는 2학기, 타교 학생은 겨울학기로 등록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타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지금 다 나이스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절학기를 등록해야 된다. 아까 화면에 보면 여기 계절학기, 조금 화면 캡처하는 바람이 흐리지만 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타교생들 때문에. 보통 우리는 1, 2학기에 익숙한데 이런 계절학기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동일한 과목에 다니실 때는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이제 학기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반정보를 생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정고일 때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7차 일반, 저희 특성화고는 저희 학교 같으면 상업계 뭐 무슨 과, A과, B과, C과, 만약에 공업계라면 공업계 A과, B과, C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종합고등학교들은 일반계와 특성화가 같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화면 하단에 학교 유형 기준 정보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가 생긴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그 성적 처리, 교육과정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성적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 학교 유형에 맞도록 등록 가능한 선재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팅해주면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으면은 특성화고등학교 같으면 특성화고 그냥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 종합고등학교다 그러면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다. 그럼 등록 가능한 편제가 일반고는 보통교과, 우리 특성화 같으면 전문교과원, 일반 보통교과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특성 유형을 잡아주고 나면 반정보에 우리 학교의 반을 쭉 넣어줘야 되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다른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뭐 예정된 그 인가된 학급수하고 편성된 학급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세식을 계속 수작업으로 좀 맞춰줘야 돼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급해서 그 학급이 다 차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계속 학과별로 학생 모집 인원에 따라서 학급이 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2학기 작업할 때에는 우리가 다 열학급이 찰 것이다 또는 열학급이 다 진급할 것이다 하고 사전 작업을 해놨는데 학생 모집하고 보니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순서가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정보 등록하고 우리 학교는 계속 변동 없이 같은 학급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기준반정보 일괄 복사하는 게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반정보까지 설정하고 나면 학교교육과정 담당자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등록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성적,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교육과정을 잘못 등록하면 성적에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하고도 연결되는 학생부에도 그 편제가 표기되잖아요. 엄한 편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선택과목군 등록, 학교 교육과정 업무 승인, 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질문에 보통과랑 특성화가 합쳐져 있으면 종합고 앞에 말씀드린 네,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 용어가 조금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에 해당합니다. 그냥 이 슬라이드 상태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대입 전형자를 생성할 때라든지 학년도 마무리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학년도가 지난 다음에 성적 처리를 잘못했다. 이건 다 교육 과정 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또는 3차월에 이제 성적을 내려고 보니 특성화고등학교는 도제반도 있잖아요. 도제반은 뭐 능력 단위를 또 빠르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마지막 성적 처리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일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서 우리 보통 실무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일지는 학사 일정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특히 수업일수 이런 경우 있어요. 여름방학인데도 계속 수업일수가 늘어나요. 지금 방학인데 왜 자꾸 학교 일지 수업일수는 안 맞을까요? 그건 학사 일정을, 나이스상의 학사 일정을 맞춰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해야만 이제 시간표 업무 담당자가 시간표를 짤 수 있고요.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과목 개설 등록하고 전체 시간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업무 흐름도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따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 뭐 이동 수업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제2외국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미리 조금 예측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 그 교육과정상에서 2015 교육과정 이제 곧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으니까 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루어지고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공통과목은
유일한 과목이 있으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된다. 자, 이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가장 큰 차이는 생활기록부에 찍히는 성적 표기 방식이 달라지죠. 일반 선택은 성취도 ABCDE 5단계와 1에서 9등급, 4차 등급이 나오죠. 진로 선택은 1에서 ABC 3단계로 나오죠. 몇 년 전에 진로 선택은 ABC 3단계 성취도하고 1에서 9등급이 표기되면서 약간 1년 혼선을 겪었어요.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의 특성과 연상이 된다.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로 구분하고 전문교과 1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목고들에서 배우는 심화 과목들이 전문교과 1에 해당하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교과 2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문교과 2는 사실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전문교과 2의 가장 큰 성적 처리 유형은 ABCD 5단계라는 거죠. 등급 안내고. 자, 이게 이제 교과와 관련된 부분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기존에 이제 창체는 우리 4단위 시켰는데 이제 4학점. 올해부터는 1학년은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조정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 표에 있는 것들, 선생님들 PDF 파일로도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교과 영역과 공통 과목 이것을 알아야 편제할 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는 않잖아요. 나이스가 이제 그나마 편해진 것은 아예 이렇게 쭉 교육과정 선택하러 들어가면 얘가 공통인지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이렇게 바둑판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훨씬 에러가 적어졌는데 어쨌든 성적 처리와 연동된다.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교과들이고 이게 이제 전문교과 1. 전문교과 1의 예시는 이제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 이게 그 어느 편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의 표기 방식이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요. 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도 아마 이 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봐가시면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영역은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구나. 얘는 성취도로만 표기하는구나. 성취도도 3단계인가 5단계인가 이런 것만 책을 보면서 짚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표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동일 과목을 2명이 가르치는 경우 있죠. 자, 그래도 그 교과는 1개로 편제한다. 기본교육과정은 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하나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다. 자, 직업과정 위탁생은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들의 경우에 이제 3학년에 직업과정 위탁을 많이 가죠. 이랬을 때 직업과정 위탁 학생들이 주로 전문교과 수업을 듣는데 그게 전문교과 2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들어요. 그래서 일반계고에서는 학기 말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전문교과 2, 특히 NCS 실무 과목을 배워서 가져오면 일반계 선생님들은 그 능력 단위를 잘 이해 못해서 이 성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특성화고에서도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또 신경 써야 되는 용어는 자, 고시 내, 고시 외. 자,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과목은 앞에 나와 있던 표에 있는 과목들은 전부 교육과정 고시 내 과목들이죠. 고시 내 과목은 나이스에서 알아서 성적 처리 유형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단위수. 저희 특성화는 이제 1학년 학점수만 제대로 넣으면 되는데 전문교과 2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고시 내일 경우에는 능력 단위 편성할 때 그 능력 단위 시간수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시외 과목들은 이것을 어디서 끌어와서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선생님들이 직접 성적 처리 유형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그 가져온 과목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맞춰서 성적 처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되시는데 이 과목 찾기 할 때 편제를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것도 헬스 사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이 바뀌면 성적 표기 형식이 바뀐다는 거죠. 재작년까지인가요? 우리 학교생활기록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작년까지는 1학기가 왼쪽, 2학기가 오른쪽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학기가 위, 2학기가 아래 놓이죠. 그래서 이수단위 학회수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면 같은 과학탐구 실험인데 1학기 때 배웠을 때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같이 나왔죠.
근데 2학기에 배웠을 때는 성취도만 나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내가 왜 그러냐면 과학탐구 실험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 몇 년 전에 진로 선택 과목은 ABC 성취도 3단계 석차 등급을 표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자퇴를 한 거죠. 성적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재입학, 아니 휴학했다가 복학한 친구인가 봐요. 복학을 했으니까.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했을 때는 이제 성적 처리 유형이 바뀐 거죠. 이제 진로 선택은 석차 등급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생활기록에 표기되는 성적 표기 형식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 아까 공동교육과정 얘기했는데,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을 내는 과목도 공동교육과정으로 체크하는 순간에 성취도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과 성적의 관계이다. 그리고 화면 캡처된 것처럼, 아까 종합고등학교 일반계와 특성화가 같이 있는 학교들은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편제창이 이렇게 떠요. 자, 예를 들어서 국제경제라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 3단계 성취도를 표시하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석차 등급이 안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한다. 그러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 3단계에 동일하게 나온다. 근데 이게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이었다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공동교육과정 선택하는 순간에 등급은 안 나오고 성취도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체크하면 알아서 얘가 세팅해 준다. 자, 이게 올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계고는 아직 1단위는 17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특성화고 1학년은 1학점은 16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과의 국어예요. 보통교과의 국어를 원래 3학점을 배우죠. 3학점 치면 작년까지는 50일 실수였는데 이제 48로 뜬다. 용어도 학점수로 바뀌었다. 네, 이거고요. 또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보통교과니까 여기 국어 선택해주면 괜찮은데 편제가 이동된 과목들에서 과목 찾기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 학점수라고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다. 어머, 근데 선생님 여기는 단위수네요. 일반고로 세팅된 학교들은 이렇게 뜹니다. 일반고인 학교들은 여전히 3단위 51시간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편제로 이동하는 과목들 있죠. 이제 사회 역사군 안에서 아마 사회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선택했나 봐요. 근데 사회과제 연구가 뭐 진로 선택인지 일반 선택인지 이제 표를 보시면 아는데 문제는 얘네를 이제 대체 편성하기로 했어요. 대체 편성하기로 되면 진로 선택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걔가 원래 일반 선택 과목이어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성취도 3단계로 평가를 한다. 즉 과목의 특성이 성적 처리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공동교육과정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들도 공동교육과정을 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공동교육과정도 이제 거점교가 있고 우리 학교가 거점교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타교생도 우리 학교로 온다. 우리 학교가 거점학교다 그러면 동일한 과목, 항공기 일반이라는 과목을 개설할 건데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으로 항공기 일반을 개설하고 타교 학생들만으로 항공기 일반을 개설할 건데 타교 학생들이 전부 일반고다. 전부 일반고다 그러면 원래 항공기 일반은 전문교과니까 성취도 5단계로 성적 처리하게 돼 있는데 타교 학생 일반고 아이들에게만 항공기를 열 경우에는 얘는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생님들이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타교 학생이 직업계고만 있다. 직업계고만 있으면 전교과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점 학교인 경우에는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나이스상에서 교육과정을 편제할 때 보통 교과들은 어렵지 않죠. 전문교과 2에서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데 전문교과 2는 여기가 17개 분이 있죠. 경영분야부터 쭉 해서 분이 17개가 있는데 우리 학교 기계과의 1학기에 실무 과목 기계제어 설계를 편성한다. 얘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능력 단위를 편성하도록 뜰 거예요. 저희는 그 능력 단위를 선생님들이 계획한 대로 단위수를 잡아주는데 여기도 아마 이제 학점수로 바뀌겠죠. 어쨌든 단위수를 입력하면 이거에 맞게 시수가 들어오는데 시수는 우리 능력 단위를 꼭 34시간 하라는 법은 없죠. 30시간 할 수도 있고 27시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바꿔주되 총 시수의 합은 토탈 단위수 학점수의 개와 일치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조회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나면 이 편제 및 시간 배당에 기계 제어 설계 해가지고 세 가지 능력 단위가 17, 34, 30에서 85시간, 즉 5학점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학점으로 바뀌기 전 거를 캡처해서 그런 건데, 특성화고만 단위수로 나와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만.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이게 여전히 단위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 제어의 3개 능력 단위 편성했는데, 요거 17시간이 아니라 뭐 21시간 하겠다. 그러면 요 기계 제어 설계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클릭하면 요 창에서 강제로 시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합은 85시간이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도제반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같으면 이제 학생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예요. 아까 나이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학기에 같은 단위수면 동일한 과목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도제반을 운영해요. 근데 과목은 동일하게 듣는데 성적 처리를 분리해서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토탈 과목의 단위수가 같으면 설정을 못 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별도의 도제반 등록하는 방법이 아마 이제 성적 처리할 때 또 알려주지만 이때 제대로 안 되면 어렵거든요. 이제 성적 처리할 때 얘네가 도제반이냐 아니냐를 설정해주면 걔네는 다른 과목을 인식하고 도제반을 우리 학교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개별로 나가서 도제 수업을 받고 들어온다. 근데 토탈 능력 단위 시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능성 정밀화학 제품 제조에 생산 작업과 색소 제조 제품 생산은 도제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랑 동일하게 듣는데 하나의 능력 단위를 외부에서 가나다라는 능력 단위를 듣고 학교에 있는 애들은 나다 사라는 능력 단위를 듣는다 그러면 걔네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임의로 학생 선택을 잡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 선택이라는 능력 단위는 같은 시수이지만 개별적으로 능력 단위를 설정해줘야 할 경우에 쓰면 된다. 그런 거고요. 도제반을 운영하시는 학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학기 말에 그 학생이 이제 학생 선택으로 해놓은 것을 외부에서 성적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김편희 학생이 외부에서 도료제조 생산계획이라는 능력 단위를 학생 선택 대신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월에 교육과정 편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실수로 편성했다가 6월 말, 학기 말 성적 처리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년 초에 이 부분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성적 처리를 누가 하시게 될지 모르겠으나 교육과정 담당자가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 성적 처리가 무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런 보통 일반 교과들 다 편성하고 나면 창의적 체험 활동도 편성하게 돼 있어요. 탭이 다르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등록하게 되는데 시수를 넣죠. 창체는 학점수나 단위수가 아닌 시수를 넣어서 이 시수의 합이 단위수하고 이제 일치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단위수로 1단인데 시간이 10시간이다 보면 여기가 4단위, 4학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시수부터 하고 단위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딱 34단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물론 1학년은 지금 창체나 교과에서 1단위, 2단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이번에 반영된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자, 특성화고라고 학교 유형을 특성화고로 한 경우에는 이런 편제할 때 특성화 마이스터고 포함 이렇게 뜨고요. 용어가 다 학점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도 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학기 실수를 딱 해서 51시간으로 맞췄어요. 저희 학교 같으면 창체 4학점을 하나 감에서 3학점으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실수가 52일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편제시간 배당 관리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실수 학점수로 다 용어가 바뀌었다. 여기 이제 창체까지 따라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편제 화면에서 능력 단위가 아까처럼 에스터리스크가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제에서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시수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시수표를 보셔야겠죠. 자, 근데 분명히 화면에서는 학점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및 시간 배당 표를 출력하면 여전히 단수라는 용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 일반 계고랑 혼용하는 이런 리포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 용어를 다 안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이 편제를 다 하고 나면 얘네를 승인 요청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으시는데 이 편제표도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얘는 좀 특이한 게 다른 것은 승인 요청해서 결제가 완결되면 수정이 안 되는데 얘는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승인 요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승인 요청을 받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할 때 요 합계가, 요 밑에 합계가 단위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34단위 운영했다면 34단위에 맞는 시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학교는 이 시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이유는 아까처럼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했다거나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교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많다. 그냥 선택 과목들을 묶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즉 중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일본어를 안 듣는데 단위수에는 중국어, 일본어가 다 합쳐지는 케이스죠. 그건 이따가 선택 과목군 관리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수표, 이제 편집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이제는 강의실을 등록하죠. 자, 강의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학급은 이제 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요즘은 이동 수업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어떤 특정 강좌, 중요한 강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강좌들을 교실에 다 배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교실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수강 학생들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실들을 강의실 관리하면 이동 수업하는 학생들 관리가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추가해서 주관자가 강의실명 해서 세팅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성적 처리나 시간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개설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편제만 한 거고요. 이 편제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인데 여기서 조회해서 과목 개설 누르면 교사와 과목과 학급을 연결해 주는 작업이죠. 즉, 강 선생님을 영어 수업에 일반, 2반 배정하는 작업이에요. 자, 과목 개설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성적 처리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쭉 이제 수강학생 편성 탭이 뜨는데요. 자, 이때 또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수강학생 편성 가로 열고 성적과 수강학생 편성 출결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이제 과목 개설을 쭉 어느 선생님 어느 반 하고 나면 이제 수강학생 수가 0명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다 0명인데 수학생 편성 성적을 이용해서 1반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 수업에 끌어올리면 이 위에 올라간 애들이 편성된 거거든요. 성적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성적 처리도 할 수 있고 출결 처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학년 초에 일괄 편성하는 게 쉬워요. 과목을 다 등록한 다음에 일반 과목 일괄 등록하면 알아서 내려가 쭉 끌어올라가요. 근데 실무 과목이나 일부 과목들은 일일이 선택해서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강학생 편성 출결은 뭐냐? 성적은 내지 않고 출결만 관리할 때 이거 쓰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진 않죠. 뭐 학기 말에 시험 다 끝나고 수업만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 2, 3일 듣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기가 끝나고 오는 아이들. 자, 그럴 때는 굳이 성적 편성 없이 출결만 편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결 설명이 나오는데 성적에 과목이 안 나타나고 출결만 넣고 싶을 때는 수학생 편성 출결을 이용한다. 자, 그럼 과목 개설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권한도 다 일일이 부여졌는데 과목을 편성하는 순간 그 과목 선생님은 그에 대한 성적 권한까지 한꺼번에 갖게 됩니다. 자,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창체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도 아까 과목 등록하듯이 클릭하면 너무 많죠. 자, 이때는 담임 일괄 등록하는 게 편하십니다. 자, 우리 학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를 자율과 동아리만 담임 선생님이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4개를 그냥 싹 다 편성해 주시는 게 편하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아닌데 진로 활동만 담당한다. 그럼 그 선생님은 진로 활동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담임들만 일괄 등록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등록이 안 된 사람만 이제 개별로 따로 동아리, 따로 진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선생님이라도 특기로 등록해 놓은 거 있으면 일괄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미리 그 기본하고 나면 한꺼번에 담임 일괄 등록하시는 게 편하세요. 네. 자, 이러고 나면 한 3년 전부터죠? 권한이 좀 강화되면서 내가 교육과정 담당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과목을 다 개설해주면 우리 업무 메뉴 중에 나의 메뉴에 권한관리 메뉴에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교과목이 쭉 제게 떠요. 간혹 학기 초 1학기는 이 작업을 매뉴얼 보고 하시니까 놓치지 않는데 2학기 때 되면 저희 또 다시 과목 편성하잖아요. 그때 많이 놓치세요. 분명히 과목 개설하고 편성했는데 과목이 보이지 않는다. 나한테 권한이 없다. 이거는 교육과정 편성하신 선생님들이 이걸 승인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목을 연결해 주신 선생님에게 이 승인 요청 리스트가 뜹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승인 요청하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결제를 받아야 그때부터 교과 선생님들이 출결 처리며 성적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런 교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자동으로 된 것을 승인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결제자 지정을 교감교장 쭉 올리죠. 그러면 여기 리스트 이렇게 떠요. 신규 등록이냐, 뭐 교과 담당 교사냐, 담임 교사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과목 개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행사 코드 관리. 행사 코드 관리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창실 중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실수에 영향을 주죠. 우리가 교육과정 천재상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마다 뭐 진로 활동을 1학점만 하는 학교 또는 자율활동을 2학점 하는 학교 다 다를 텐데요. 창체 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창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누가 기록이 가능한데 창체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날 행사 관련해서 진로 뭐 어떤 특별 강연을 했다. 근데 그날은 창체 시간은 아니고 일반 교과 시간에 했다. 그러면 걔네들을 누가 기록해주고 싶다면 행사 코드에서 학생부 특별활동을 진로활동으로 선택해주고 사용하겠다라고 해주면 이 진로활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가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수에도 영향을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 코드를 관리하고 나면 아까 학교 일지의 수업 일수 말씀드렸는데 학사 일정의 연간 학사 일정 관리를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뭐 체육대회가 뭐 3월 20일이다 끌어다 놓는 순간에 공휴일 정보를 못 써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공휴일 정보 생성 주 5일 수업 적용을 다 해주면 알아서 빨간 글자와 그 해에 공휴일들이 들어옵니다. 공휴일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우리 학교 학사 일정을 넣어주시는 게 편하세요. 만약에 공휴일 정보 생성을 안 하고 우리 학교 학사 일정부터 덜렁 집어넣어버리면 입학식 덜렁 집어넣어버리면 공휴일 정보 생성을 못해요. 순서상 공휴일 정보 생성 먼저 해두고 나머지 학사 일정을 등록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는 거죠. 쭉 끌어서 저장. 그러면 이것이 학교 일지에 반영이 되고 이게 행사라면 행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사 일정을 다 등록했으면 이제 2월에 제일 어려운 작업, 시간표 작업이죠. 수업계 선생님들 시간표를 요즘은 다 외부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을 파일 올리게 하시죠. 자, 그때 기초 시간표 관리를 파일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파일로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편성한다. 그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파일에서 가져올 때는 그 과목명의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불일치하면 잘 안 가져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목명 띄어쓰기도 좀 보셔야 되고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장. 자, 기초 시간표는 주 단위 시간표, 픽스된 월, 화, 수, 목, 금 그 시간표이죠. 자, 이것을 이제부터 3월에 쭉 시간표를 넣을 때는 전체 시간표로 끌어가야 되죠. 자, 이때 주문형 강좌와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을 할 때 이제 강의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의실도 등록해 주시고 기차 시간표도 등록해 주시고 자 이동 수업을 하면 첫 번째 에러가 뜨지만 모든 반 작업이 끝나면 오류가 사라진다. 실수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하나의 과목을 두 선생님이 팀을 이뤄서 가르친다. 그래도 과목은 하나는 편성하고 이때 적용 치수를 분류해주면 된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 시간표에 에러가 없는지 검증하고 반영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한 달 단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전체 시간표에 반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반영한 이후에 이제 매일 선생님들의 복무나 출장, 수업 교환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보강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결보강 일지를 쓰게 되는데 결보강 일지는 이제 나이스 승인을 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해당 일자 결보강 발생할 경우에 나중에 발생한 결보강도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수정 전 결제관계 문서에 변경사항이 실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교 취소하고 재상신해야 된다. 결보강의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시간표 기초 작업이 다 되면 담임교사를 끌어다 놓는 작업. 네, 담임교사 편성이죠. 담임도 끌어다 놓는 순간에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료 그냥 변경사 입력을 쓰죠. 뭐 담임교사가 그러고 나서 등록하면 아까처럼 담임을 끌어다 놓은 선생님이 승인 요청을 하셔야 담임으로서 그 자료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임교사까지 편성했으면 이제 동아리 활동 운영하셔야 되죠. 자,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부서에서 이 동아리가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면 동아리 활동.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자율동아리 같으면 미리 학년 초, 학기 초 계획에 의해서 자율동아리. 근데 청소년 단체 동아리는
지금 학년도부터 없어지죠. 네. 근데 정규교육과정 내에 하는 청소년단체는 가능은 하죠. 근데 개별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안 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사를 추가해주고, 이것도 역시 동아리를 끌어다 놓는 순간에 지정하신 선생님이 나의 메뉴 권한관리,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에서 승인 요청하셔야 동아리 선생님들이 이제 출석이나 특기사항을 적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놓치시는 거, 아까 맨 처음에 교육과정 편성하시는 선생님들은 과목을 개설하는 순간에 교과 권한을 주시게 되는 거고, 또 학사 이후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순간에 담임교사에 대한 권한이 따르고, 동아리 부서를 만들어서 선생님을 배치하는 순간에 동아리 권한이 생기는데, 그때 반드시 나의 메뉴에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이용해서 승인 요청하셔야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다. 이게 계속 변동이 있을 때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결제 요청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미리미리 작업하시고 지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부서를 배정하는 방법은 학생에게 부서를 배정하는 방법, 부서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이 학생이 배정받은 부서가 몇 개는 한 학생이 2개의 동아리 할 수도 있죠. 하나는 뭐 자율이고 하나는 교육과정이다. 그럼 이제 2개가 뜰 것이고 동아리 부서명에다가 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 수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 세팅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적 변동과 관련돼서 어떤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성적 처리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의 구분에 따라서 위탁 학생으로 관리하느냐, 또는 그 위탁 기관에서 성적이나 출결을 받아와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표로 정의된 것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일반계 고등학교는 직업 위탁 과정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2, 30명씩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그 위탁의 종류를 설정하게 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탁을 가는 경우에 현장 실습이거나 소년원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있죠. 대안교육기관. 그럴 때는 그 위탁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탁 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위탁 기간에 우리 학교 학생이 4월부터 나가는데 뭐 9월 20일 날 끝난다. 근데 학기가 8월 31일 날 종료된다, 우리 학교는. 그러면 1학기에도 등록해줘야 되고 2학기에도 등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 한번 등록해주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위탁 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한다. 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현장 실습생인데요. 1학기 때는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2학기 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성적 처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기관으로 나갈 때는 학적에서 위탁 학생이 현장 실습생 관리를 해야만 그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한 4년 더 벌써 4년 되나요? 4년 전에는 얘네를 현장 실습을 등록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잖아요.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다 보니까 창체처럼 이렇게 실제 짝대기가 부어지니까 이수 시간이 0시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0시간인데 성적이 A가 나오는 거 우습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 실습생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 실습생이 어떤 특정 영역의 평가를 받지 않아서 인정점을 부여할 경우에 성취도는 P로 나타나고, 이런 학생들의 현장 실습생은 생활기록부 마지막 교과서 특의 과목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장 실습이라고 찍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부터는 나이스 화면 보고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중에 개정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테스트 사이트니까 조금 자료가 아까도 많지는 않지만, 자,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학교정보라 그랬죠. 자, 학교정보에서 학교 기본정보 조회에, 학교정보 기본조회가 아니라 기준연도 학교관리에서, 자, 현재 교무학년도는 2021학년도 2학기입니다. 아직 진급 처리 안 한 상태고 졸업 준비하고 있고 반편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수업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고요. 자, 학교 일자는 일단 모르니까 8월 30일로 했는데 이제 학사가 다 확정돼서 여기가 이제 뭐 8월 15일 날 끝나기로 했다. 8월 16일 날 끝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교무학년도가 바뀌겠죠. 2022학년도 1학기가
8월 30일이 아니라 8월 우리가 16일 날 끝난다. 그러면 여기 2학기를 놓는 순간에 자동으로, 저장. 자, 여기 오류가 뜨죠? 확인. 자, 이러면 이제 8월 16일에 끝나는 8월 17일부터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정해놓고 하다가 이제 확정됐을 때 이걸 잘 맞히는 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학기 종료일을 맞추는 순간에 시작일이 따라 들어온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교무학년도 2021학년도 2학기에 수업학년도 1학기 작업을 할 거니까, 저장. 자, 아까 8월 31일이던 것이 16일로 이제 돌아왔죠. 자, 이때 기준 반정보 학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일괄 복사하는데 계속 변동이 생긴다. 그럼 수기 등록하셔야 돼요. 자, 이때 자, 여기가 우리 학교가 종합고등학교다. 일반계와 공업계와 같이 있어요. 근데 1학년은 일반계와 공업계와 같이 있다면 아까 직업과정 운영 일반도로 선택한다 그랬죠. 자, 지금 옆에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특성화고면 등록 가능한 편제는 지금 보통교과, 전문교과 2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학년은 조금 학과 개편을 하면서 종합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저장하는 순간에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는 변동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특목고예요. 특목고에서 저장하는 순간에는 전문교과 1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전문교과 2가 아니라 등록 가능한 편제는 기본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특목고에서 전문교과 2를 가르친다 그러면 진로 선택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이 특성을 잘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보면은 비활성화된 게 있고 활성화된 게 있는데 비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반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것은 이제 반정보를 등록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급수가 바뀌어가지고 학년 단위로 자 1학년에 2개 학급이었는데 한 학급이 더 생겼다. 인가받은 수만큼 됐다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등록을 밑에서 해주시게 돼요. 주간이고 교육부 여기는 공업계 우리가 정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그 설립 유형에 맞춰서 얘네가 다 동작합니다. 1학년에. 자, 이때 반을 부여할 때 3번이라고 3반 이렇게 쓰면 나중에 3반 반이라고 찍혀요. 3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 코드가 있는데 반 코드는 이게 3반이니까 03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학과마다 반이 2개 학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과마다의 반 코드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적 반코드는 뭐냐면 OMR 카드를 할 때 만약에 그 학급 코드를 써야 된다. 그럼 성적 반코드까지 매겨주는데 보통 OMR 카드는 그냥 일괄 뭐 반별로 알아서 세팅한다 그러면 안 매겨줘도 되고 맞춰주는 김에 똑같이 맞춰준다 그럼 저장. 자, 중요한 것은 짙은 글씨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흐린 글씨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저장 누르시면 되고 저는 저장 안 하겠습니다. 반정보를 등록한다. 근데 1학년만 봤을 땐 그런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 쭉 이제 저는 지금 1학년에 2개 반, 2학년에 2개 반만 임의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진급하면서 학급 변동이 있으면 이거 다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시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정보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 담당자니까 교육과정 가셔야죠. 자, 교육과정 가서 현재 배당 기준관인데 이거 테스트 사이트라서 이수과정 관리가 남아있는데 이거 3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9에만 남아있던 것이고요. 얘가 아직 테스트 사이트에 그냥 남아있는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편제 시간 배당 관리에서 일반 우리 학교가 정보면 일반계는 7차 일반이죠. 일반계들에게는 여기다가 과목을 등록해 주는데 자, 이때 이미 그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서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떠요. 그래서 국어의 국어면 공통 과목이고 지금 시수 단위수죠. 3단위 하는 순간에 곱하기 51. 자, 만약에 우리가 문학을 듣는다. 그 문학은 일반 선택. 이것도 3단위.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계고들은 그런데 만약에 고전 읽기를 한다. 고전 읽기는 뭐 4단위다. 실수.
그래서 이 바닥 표 안에서만 선택하는 게 이게 고시인의 교육과정이고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특목고에서 개설되는 전문교과 1을 배우고 싶다. 그럼 과목 찾기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 2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특목고였다면 전문교과 1만 떴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과에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과목을 강제로 가져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기술과정본에 해당하는 뭔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보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다른 과목을 찾았다. 그래서 공간정보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럼 얘는 이제 진로 선택인 거죠.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성적 처리 이용한 3단계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걸 수기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3단계를 저장.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 바닥에 표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적 처리 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내가 등록했나? 이거 편제명이 일치하나 꼭 보셔야 되고요. 우린 특성화는 이제 엔실드 교과 2학년에 편성한다 그러면 자, 기계과 애들도 역시 뭐 국어 배우겠죠? 국어에 왜 얘는 단위수예요? 테스트 사이트라서 그렇고요. 우리 학교는 이미 다 학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업해 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단위수도 16을 곱한 48로 나올 겁니다. 아이고, 완전 무겁네요. 기계과에 반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 2학년에 일반 공업계가 없죠? 2학년에 공업계를 넣겠습니다. 기계과에 2학년 기계과는 얘네가 3반인데 단코드는 이제 03이고 3반 저장. 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으로 가서 이 2학년에 기계과에 2학년이니까 문학을 배울게요. 화법과정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 등록하겠다. 이 화면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찾기 힘든데 화면 아래 전문교과 2 있죠. 전문교과 2 눌러서 우리가 공고니까 뭐 정보통신 과목 중에 실무 과목 하나 편성하실 거예요. 뭐 네트워크 구축. 자, 그랬더니 얘네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를 찾으라고 뜨죠. 자, 이때 능력 단위가 알아서 따라오긴 하지만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과목이니까 헷갈리면 제가 아는 과목을 할게요. 저는 디자인 문화 컨텐츠에 스마트 문화를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분을 찾는 거죠. 얘네는 디자인 컨텐츠 어디가 쓸까요?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그냥 강제로 찾겠습니다. 아이고. 문화예술. 그리고 추가, 과목이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뜹니다. 자, 여기에서 뭐 UX 디자인 정규 교과에 UX 디자인을 저희가 3단위 하고
뭐 디바이스 최적화, 뭐 3단이다. 저장. 그래서 1학기 6단위를 가르쳐요. 자, 근데 실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닫으면 이 글자를 눌러서 강제로 실수를, 우리는 이게 3단이지만 얘는 60시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쓰니까 42. 저장. 자, 그랬더니 이 능력 단위는 학생부에 반영되지만 어쨌든 현재 수정상 하려면 학생부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능력 단위를 편성했어요. 자, 근데 아까 학생 선택 얘기를 했는데 자, 마저 하고 할까요? 자, 이제 편제 이동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1, 뭐있을까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전문 교과 2의 프로그래밍 말고 이제 보통 교과의 기술 과정분에다가 데려간다. 자, 여기에다가 강제로 뭐 프로그래밍을 데려간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 종류도 되게 많죠. 이게 이제 고시의 과목도 있지만 정규 교과정 내지만 뭐 전문 교과 2의 것을 보통 교과를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뭐 게임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할까요? 선택. 자, 이럴 경우에는 얘네가 5단계로 할 거냐? 아니죠. 진로 선택으로 가죠.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3단계.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단위수 뭐 3단위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편제 이동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역 처리 유형이 바뀐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 표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학년한테 선택 과목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이제 우리 공업계 애들이 2학년 애들이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배워요. 그러면 제2외국어에 일본어 3단위를 배우고 누군가는 중국어 3단위를 배워요. 자, 그럼 얘네가 3, 3이 다 합쳐서 6단위가 되죠. 근데 실제로 한 학생은 3단위만 외국어를 배우죠. 3학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34단위를 넘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3이 오바되죠. 이 오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듣는 학생과 중국어를 듣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엮여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2학년 기계과에 새로 등록을 해줍니다. 자, 1, 2학기 다 그렇다면 전체로 넣으면 되고 1학기에만 선택 과목이다 그럼 1학기. 저는 1학기에 넣고 제2외국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다. 저장. 해주면 자, 어떤 과목의 선택이니 물어보죠. 중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하는 거다. 저장해주면 3단위가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제2외국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교과도 선택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럼 여기다가 또 선택 과목군을 추가를 해줘야 되죠. 조회해서 선택 과목군이 뭐 전문교과, 무슨 탐구보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지 해줘야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끼리 단위수가 같아야 돼요. 선택 과목끼리 단위수가 다르면 선택 과목군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편제할 때도 그거 꼭 신경 써주시고 이제 제2외국어만으로 끝내면 이제 편제 및 시간 배당 표를 이제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는 일본어 중국 변함이 없는데 편제 및 시간 배당 표를 뽑는 순간에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택 1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택 1이 되면서 얘네의 합이 3단위 3단위에서 6이 아니라 그대로 3으로 들어와서 나머지와 합쳐진 15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단위수가 우리 학기 편성된 단위수의 시수와 맞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상체까지 다 확인해서. 선택권이 많다면 이렇게 택 1, 택 1 이렇게 되고요. 선택감만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1학기에는 음악, 2학기에는 미술. 자,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등록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업계,
예술에서 음악을 2단위. 자, 근데 얘는 1학기만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해놓고 집중 이수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집중해서 저장.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C 프로그래밍을 일반 계고 애들에게도 열어줬다. 공동교육과정이다. 그 일반 계고 애들과 당연히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과목도 진로 선택이지만 그 공동교육과정 하는 순간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저장. 자, 이렇게 놓으면 이 표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편제 화면에서는 현재 및 시간 배당 표로 출력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선택 과목은 택 1, 그 집중 이수는 집중이 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제출한 편제와 이것이 일치해야 되고 이제 편제가 다 됐으면 단일 편성은 언제든 상관없어요. 지금 해도 되고. 근데 학기가 바뀌기 전에 지금 미리 하면 권한 주시는 분이 편하죠. 권한 주시는 게 편한데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아직 못하죠. 그래서 과목 개설에 이제 일반 과목 강의를 이용해서 자, 과목 개설해야죠. 자, 이런 사람이 실무 과목만 하나 해볼게요. 스마트 문화 앱을 공업계 3반 애들만 가르친다. 그럼 얘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까지 편성해줘야 끝나요. 그래서 계속 화면이 떠 있죠. 추가. 능력 단위를 하나, 둘, 배우죠? 저장. 그래야 완료가 되고 지금 보이시죠? 얘네가 교과 권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정 담당자를 끌어만 놨더니 자유권한 승인을 하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언제 어디 가서 봐야 돼요? 편성은 이렇게 다 모든 선생님들 했어요. 그럼 쭉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저는 기본 메뉴에 권한 가서 교무전 권한 승인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과목 권한에 리스트가 남아있죠. 이게 미상치돼 있으면 선생님들 과목 못 하십니다. 승인 요청 읽어서 학기 초에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죠. 승인 요청 하면 이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다 편성했으면 이제 담임을 주겠다. 아이고. 업무면에. 자, 2학년에 이제 저를 1반에다 배치했어요. 자, 이때 학생부 반영과 이력초가 오류 수정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학생부 반영만 하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제 이름이 1반에 다 올라갑니다. 저장. 자, 그렇게 이제도 담임 권한이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권한을 승인하라고 떠요. 자, 그럼 이것도 어디가 있냐면 기본 메뉴에 교무 권한 가서 이번엔 학년반에 뜨겠죠. 그리고 학년반에 안 따라 들어갔나요? 맞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이때 오류 수정이 있고 이력 추가가 있는데 이력 추가 뭐냐면 제가 3, 4월 담임을 했는데 5월에 출산 휴가를 들어갔어요. 또는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일반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력을 추가해서 생활기록부에 2줄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이력 추가를 하면 생활기록부에 바뀐 담임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접근 권한이 부여돼요. 이력 추가해서 저장. 그래서 만약에 학교 중에 이런 담임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력 추가고 학년 초에는 그냥 디폴트로 오류 수정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과목 개설 아까 일반 과목은 일반 과목은 아까 하진 않았지만 일괄 부여하시면 돼요. 곧 연락을 됐습니다. 빨리 끝내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수강학생 편성. 자, 지금 아까 0명으로 돼 스마트 문화대 교과와 능력 단위에서 0명인데 여기 이제 학생을 배정해야 되죠. 얘네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에 대해서 먼저 공업계 2학년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리스트가 없어요. 제가 반만 만들고 이렇게 학생 이름이 쭉 뜰 거예요. 얘네를 한꺼번에
위로 이동 시켜주시면 다음 능력 단위까지 따라가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2개 능력 단위가 다 끝날 때까지 얘네가 학생 편성을 이렇게 자동으로 쭉 안내를 해줘요. 그 외 과목들은 일반 과목 일괄 등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성적 처리뿐만 아니라 출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학년 말에 전입 온 친구들은 성적은 다 가지고 오고 출결만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된다 그러면 출결 편성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운영이 다 끝나고 네, 이제 시간표를 해야 되죠. 시간표로 갑니다. 학사 일정부터 할게요. 아까 행사 코드. 여기에서 학생부 특별활동에 부여 여부가 들어가야 진로 선택이니 뭐니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저장이 돼야 누가 기록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표 관리, 자, 기초 시간표 관리. 자, 외부 파일에서 가져오면 등록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기초 시간표가 다 되고 나면 검증까지 하셔야 되고, 검증에서 이상이 없으면 반영 기간을 일단 처음에 한 달만 돌려보는 겁니다. 한 달만. 그래서 전체 시간표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간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학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수업 학년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제 실제 시간을 운영할 때는 교무학기와 수업 학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표까지 쭉 운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스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PDF 자료로 몇 가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개요인데요. 아마 어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제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 파란 글씨 이제 곧이 시행은 3월 1일자부터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이제 용어들이 학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것과 이제 교육과정 편성부터 졸업에 대한 얘기가 쭉 들어가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연수 자료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특성화고가 올해부터 본격 1학년 도입이고요. 네, 그래서 단위수를 교과와 참치해서 일시 감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쭉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염려하시는 것은 이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설정해서 이제 미도달 예방 지도하는 부분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